자기소개서 언제부터 준비하지? 자소서 시작 어떻게 하지? 막막한데. 지금 토익이나 봉사를 할까? 아니면 자소서만 써도 될까? 자소서 다른 거 보고 비슷하게 써도 잘 모르겠지? 특정 부서 간호사 내용으로만 자소서를 채워도 될까? 간준모 카페에서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간준모TV에서 준비했습니다. 간호사 자소서의 저자이자 현재 간호사 취업 커뮤니티 간준모 카페에 취업 전문 컨설턴트인 태원전 선생님을 모시고 간준모 카페 회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소서 관련 질문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요. 병원 취업이 보통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에 취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채용 공고 나기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주요 병원, 빅5 병원을 포함한 주요 병원 합격자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해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채용 공고 나기 전에 또는 이제 거의 3월 말쯤에는 이제 자기 지원 병원에 자기소개서를 끝내놓고 다른 전형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가 조금 예외적인 경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일반 공공병원이 아닌 쪽에서는 그렇게 바뀌는 게 없어요. 특히 이제 빅5 병원 중에 서울대학교 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NCS 자기소개서가 대거 채택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 아마 작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일반 병원에서 항목이 바뀐다 하더라도 모든 병원이 바뀌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작년도 항목을 기준으로 먼저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막막해요 유유 이건데 일단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간호대학생 여러분들이 4년 내내 공부하고 실습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니까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이해는 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소개서가 말 그대로 나를 어필하는 그런 문서가 아니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문서다 라는 것을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기소개서에서 질문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나를 어떻게 드러내지, 나를 어떻게 어필하지 이 고민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나를 드러낼 부분도 마땅치 않고 또 좀 과장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소개서를 대하는 자세를 조금 새로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낯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를수록 조금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요. 여기서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혼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상의를 해본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썼구나 라는 부분 참고해도 좋고요.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소개서, 저희도 이제 간호사 자소서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각 항목별로 어떻게 접근하고 이렇게 쓰면 좋은 거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쭉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 책이라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본다면은 자기소개서에 드리는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사실 자기소개서는 어렵다기보다 낯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작성한다라는 게 문제점이고, 그리고 작성을 했는데 묻는 말에 질문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치가 충분히 담아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부분 인정하고요. 자기소개서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어떤
가이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활용을 해서 먼저 공부하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쪽에 몰빵하려고 하는데 이 몰빵만큼 위험한 게 없거든요. 내가 토익 점수 올리고 나서 자기소개서 쓰면 잘 써질까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의 문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 더 집중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 지금 하기엔 늦었어요. 이 타이밍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추가적으로 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고, 토익이 뭐 기준 점수가 뭐 600, 620 이런 병원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려면 700 정도는 넘어주는 게 좋거든요. 만약 토익이 700이 안 넘는다 그러면은 토익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거지, 자기소개서를 버리고 토익 해놓으면 이게 좋아질까? 이런 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토익 700 넘겼는데 자기소개서 쓰려고 하니까 막상 아무것도 쓸 게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채용의 맥락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디 쪽에 조금 더 집중할까라는 부분이고, 자기소개서는 이제 다른 요소에 상관없이 나름의 스케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영어 점수가 모자랐다고 하면요, 다른 시간에서 빼가지고 보충을 해야 되죠. 영어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안 쓴 뒤로 미룬다,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표절 방지 프로그램 같은 거 돌리는 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냥 한번 넣어놓고 비슷한 거 있나, 같은 문장 있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뭐 실제 병원에서 그렇게 쓴다라고는 이제 확증을 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평가자들이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익숙한 표현이 눈에 보이게 되면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앞에서 자기소개서 봤던 것까지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소급해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 특히 시중에서 무슨 합격 자기소개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 이렇게 약간 수정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신의 취업을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항목 자체가 이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면 형식적인 부분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형식이 같다고 해서 내용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참고하되 자신만의 내용,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절대로 베끼지 마세요. 그 정도 능력이 되면은 좋죠. 그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자기가 수술실 간호사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노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면 훌륭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병원에서 나를 수술실 간호사로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죠. 어차피 그거는 하나의 그냥 추가적인 요소일 뿐이고 전반적인 것을 전형을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리수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없던 거를 보여주려고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인 구성을 하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에 내가 수술실에 지망하기를 바라고, 또는 수술실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써준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